깊은 숲속 세상과 단절된 외딴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를 낮추곤 했다. 그 집은 이상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누군가 속삭이듯 말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그곳에서 오래 머문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만이 존재했다. 그 집을 물려받게 된 사람은 한나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지만 늘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가족의 연결고리가 없었고 그저 세상에서 떠도는 느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그녀에게 도착했다. 편지는 그녀의 먼 친척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제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한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집은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과 동시에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공존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에 따라 삐걱거렸고 공기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인 무엇인가 썩은 듯한 냄새가 감돌았다. 그녀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낡은 사진 액자, 먼지 쌓인 가구, 그리고 오래된 나무 벽. 하지만 그녀는 곧 그 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벽에는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긁어낸 것 같은 자국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며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을 둘러볼수록 곳곳에서 같은 자국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더 섬뜩한 것은 자국의 깊이와 방향이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긁어낸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첫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침묵이었다. 집안에 가득한 정적이 마치 소리 없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바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분명 속삭임이었다. 여기 있어. 한나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는 분명히 벽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불을 켜고 벽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나무가 그녀를 응시하는 듯한 기분만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달래려 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무가 우는 소리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날 아침, 한나는 기묘한 불안감 속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이 집의 음산한 기운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속삭임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믿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소리가 단순히 바람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집을 둘러보며 그녀는 어제 보았던 손톱 자국들을 다시 살폈다. 자국은 집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다. 작은 방, 침실, 심지어 거실의 벽에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집의 흔적이라기엔 너무 명확했고 너무 날카로웠다. 마치 누군가 절박한 심정으로 벽을 긁어낸 흔적 같았다. 한나는 벽을 살펴보던 중 벽 한쪽에서 약간 느슨한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른 판자들과는 달리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어두운 공간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판자를 떼어내 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그 공간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안쪽에는 낡아 바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한나는 그 일기장을 꺼내 먼지를 털고 펼쳤다. 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일기 속에는 과거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들, 그리고 벽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들은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고 결국 집에 갇혀버렸다고 적혀 있었다. 한나는 일기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허구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한나는 다시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고 더 가까웠다. 너도 여기에 머물러야 해.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꽉 잡았다. 소리는 벽 너머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벽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한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집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벽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에는 확실히 벽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우리는 여기 있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한나는 공포에 질려 벽을 두드렸다. 누구야? 뭐야? 대답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벽 속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벽의 나무 판자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한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벽에서 길고 날카로운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벽 안쪽에 갇힌 무언가가 밖으로 나가려는 듯한 소리였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집은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벽을 돌아보았다. 벽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명확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우리와 함께해야 해. 한나는 공포에 휩싸여 온몸을 떨며 벽을 응시했다. 벽에서 나는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마치 무언가가 안쪽에서 밖으로 뚫고 나가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집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집이 날 가두려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해.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집은 우리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벗어나려 하면 집은 그를 잡아먹는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 집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다.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 집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만약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집이 대신 선택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벽 근처에 있던 낡은 도끼를 손에 들고 벽을 향해 다가갔다. 벽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이제 분명해졌다.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어서 받아들여. 한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싫어. 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도끼를 들어 벽을 내려쳤다. 나무 판자가 부서지며 안쪽에 어둠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만 벽 안쪽에는 마치 나무로 된 손처럼 보이는 것이 그녀를 향해 뻗어 나왔다. 그 손은 그녀를 잡으려 했고 한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휘둘렀다. 하지만 벽 안에서 나온 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녀를 점점 집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버둥쳤지만 손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이 집은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존재했고 그녀는
이미 선택된 희생자였다. 한나의 비명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벽 안으로 빨려 들어간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은 고요 속으로 돌아갔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녀를 찾으러 숲속 집으로 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지만 한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집 안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또 다른 이가 올 거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 집은 다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